한 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야. 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륙이동설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대륙이동설은 베게너가 주장을 했는데 독일의 기상학자예요. 베게너 네, 주장. 자,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걸 대륙이동설이라고 불러. 자, 대륙이동설의 두 번째 원동력은 뭐냐면 뭐였죠? 체류 이동설의 멘틀의 원동. 대류지요. 근데 이 멘틀의 네, 대류를 베게너는 자, 설명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론이었는데 앞서간 이론이었어. 그런데 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죽은 이론이라고 불러요. 잊혀진 이론이었는데 자, 네, 이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자, 먼 두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하더라라는 것. 네,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 자, 요 해안선이 딱 들어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네, 발견되는 화석들의 이름이 파충류야, 공룡이 아니에요. 알겠지? 네, 자, 거기 보면 이름 중에 무슨 뭐 사우스, 뭐 티라노사우스 이런 공룡 이름처럼 좀 비슷하거든? 네, 그렇다 그래서 공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먼 두 대륙의 지질 구조의 유사성하고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에팔레치아 산맥과 아틀라스 산맥 또는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도 부르거든. 네, 자, 그 두 가지 산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 분포 흔적과 빙하의 이동 방향을 살펴봤더니 아,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어 라는 거야. 자, 네. 이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한계아요? 판게아라고 불렀어. 그러면 판게아보다 더 전에는 대륙이 하나로 돼 있던 시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 판게아 전에도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그게 네, 다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판게아 전에 하나였던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불러. 로디니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전에 하나였던 대륙이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대륙이동설에 대한 이 설명을 했어.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멘틀 대류설은 미국의 두 학자가 제안을 했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멘틀 대류설은 뭐냐?
쉽게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 멘틸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발달하느냐면 해령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열곡이 발달해요. 자, 해령 열곡은 역시 뒤에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돼. 자, 요게 멘틸 대류의 상승부. 그 다음에 멘틸 대류 하강부. 자, 멘틸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해구, 호상열도.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지역 말고도 뭐 베니오프 지진대도인데 해구나 호상열도가 발달한다라고 불러. 그리고 네. 여기에서는 자,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곳이에요. 해양지각이 소멸된다라는 거야. 또는 이렇게 소멸되면서 행압력에 의해 해구 쪽에서는 행압력은 서로 미는 힘이죠. 네. 북극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형성되기도 한다. 자, 이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근데 이 멘틀 대류설도 역시 어떠냐면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요. 자, 증거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학설이야, 학설. 그치? 네. 그런데 이 멘틸 대류설이 발표되면서 아, 저 대륙이동설이 저게 다시 부활이 돼. 야, 그럼 대륙이동설도 멘틸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멘틸 대류설까지 그 다음에 해저지형 탐사하는 방법이 있죠. 해저 지형 탐사 한번 보자.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음향 측심법이라고 하거든. 네. 자,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요게 육지에서부터 요렇게 이제 지형들을 계속 그려보면은 자, 요런 형태로 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쪽이 해령 쪽이고요. 여기가 해구야. 자, 그리고 여기가 대륙붕. 자, 요 해저 지형의 이름은 굳이 몰라도 돼. 네. 여기가 대륙 사면. 그 다음에 여기 또 평평한 게 대륙대. 자, 여기가 해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해저 화산.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평평해진 것을 평정해산. 그 다음에 요게 화산이에요, 화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륙붕부터 있지. 여기에 배를 한 대를 놓고
쭉 진행하면서 초음파를 쐈다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볼 거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저 그림을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나와. 자,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고 요게 거리인데 자, 요게 이제 쭉 측정되면서 이렇게 깊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깊어지거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증가해.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런 형태가 되거든? 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쪽이 해구. 자, 그리고 바다 지형에서 이 부분이 해령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해령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죠. 네. 맞니? 네. 그러면 여기는 해령이구나. 이런 것을 음양측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수심은 어떻게 계산되니? 자, 음파의 속도에다가 곱하기 왕복 시간을 곱한 다음에 자, 왕복 시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VT라고도 표현을 해. 이게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네. 요거는 그냥 요대로 여기까지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네. 그리고 자, 4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에 보면은 탐구 자료 해석하기 나오죠? 네. 거기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봐봐. 자, 태평양이라고 써 있는 곳에 A와 B 지역 두 군데를 선택했지. 네. A에 뭐가 존재하냐면 일본 해구 쪽이에요. 네. 거기 또는 마리아나 해구 쪽이야. 네. 그래서 A 쪽에 해구가 있는 쪽이고 B는 해령 쪽이거든. 네. 자, 거기에서 봐봐. 자료 한번 봐봐. 1, 2, 3, 4, 5, 6, 7, 8, 9, 10에 자, 거기서 음양 측신법으로 왕복 시간을 측정했더니 언제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니? 6 지점이요? 그래, 6번. 6번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으니까 6번에서는 수심이 가장 깊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에서는 해구가 발달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봐. B 지역에서. 여기에서는 시간이 제일 짧은 때가 언제니 또? 제일 짧을, 6 지점이요. 6-죠? 네. 그래. 6-부터 양쪽으로 가봐. 5번, 7번, 4번, 8번, 3번, 9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지? 네. 그러면 거기 6-가 해령에 해당되는구나. 깊이가 얕네요. 이해됐어? 네. 자, 그걸 자료 해석을 해보니까 그 밑에 선생님이 해석해놨죠. 탐구 자료. 탐구 결과는, 결과 분석을 봐봐. 해역 A에서는 해구가 발달하고 해역 B는 해령이 발달한다. 해역 A의 탐사 지점 6부근에서 수심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해구가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역 B의 탐사 지점 6-부근에서 수심이 가장 얕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짐으로 여기는 해령이 발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네. 네, 맞는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심해절을 측정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해양을 탐사하는 기술도 더 발달을 했죠. 네.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해양을 더 탐사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학설이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자, 해양저 확장설에서는 자, 첫 번째 이 해양저 확장설의 의미가 뭐야? 해양저 확장설. 말 그대로예요. 자, 해양은
해령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제시가 됐겠지. 네. 자,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암석에 나이가 많아지더라. 자, 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했어.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지점에서부터 0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에 물리량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거는 암석 나이 또는 퇴적물 두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했어.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로는 자, 해저 지형에서 열곡과 변환단층이 발달을 했어요. 변환단층이 발견이 돼. 네. 열곡과 변환단층이 발견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해저 지형의 확장 속도가 서로 달라. 그러다 보면은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저 제목만 알아도 제목만.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증거로는 자, 어떠냐면 섭입대 주변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져요. 자,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요걸 증거로 제시를 했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섭입대는 자, 우리가 뒤쪽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해양지각이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여기가 섭입대야. 섭입대가 네. 해구가 섭입대라고도 부르잖아.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이런 경우에는 천발, 여기는 신발 이렇게 깊어진단 말이야. 진원의 깊이가 대륙으로 들어갈수록.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해령을 중심으로 자, 암석에 나타나는 고지작이 줄무늬에, 자,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해요. 자, 요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해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더라라는 게 가장 강력해.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지작이 이게 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지작이 변화와 대륙 이동이에요. 자, 첫 번째 지구 자기장이에요. 고지작이 자, 고지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 자기, 과거 지구 자기의 잔류자기라고 불러요. 잔류자기. 자, 네.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암석 속에 자성의 성질을 가진 놈들도 있겠지. 마그마 속에 처음에 마그마가 굳을 때 자석을 띨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네. 걔네들이 이제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와서 굳을 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나열이 돼. 그걸 음, 잔류자기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왜 고지자기를 배우느냐면, 자, 고지자기를 통해, 자,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냐면, 과거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지구 자기 극을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 자기 극은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이라고 부르거든.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암석이 생성된 위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지구 자기장은 뭐를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느냐면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지구 자기장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기력선. 거기에는 자기력선이 안 나와 있죠. 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 조밀할수록 자기력이 세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있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지구를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때 S극과 지표가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 요것을 우리는 지자기 북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요거를 자, 한번 그림으로 배워볼 건데 자, 우선 지리상 북극과 자, 자기 북극 이걸 자북이라고 하거든. 자북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달라.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니? 지리상 북극이 자기 북극이라고 그냥 나오지. 네. 그리고 그 대륙이 뭐 이동하는 동안 지리상 북극
또는 자기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알겠죠? 자, 그 음, 실제로 일치하지 않아. 현재는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긴 한데 우선 그냥 일치한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에 N극이 수평면에서 기울죠.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기울고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기울어요.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우리가 평각은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세 번째, 이 복각을 알아야 돼, 복각. 자, 이 복각은, 자, 나침반이 수평면에 대하여 기울어진 각이야. 자, 이거를 복각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복각에, 자, 북반구에서는 무슨 극이 아래로 기운다 그랬지? N극이요? N극이 아래로 기운다 그랬죠? 네.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기로 했어, 복각을. 근데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기운다 그랬죠? 네. 이거를 우리는 복각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기 북극과 남극에서 자북극과 남극에서는 남극에서는 복각이 얼마일까? 복각은 얼마일까? 음, 저, 자, 여기 땅에 여기가 여기 북극이야. S극이 있어요. S극 자석이. 네. 근데 이 위에 나침반을 이렇게 놔. 그럼 어떻게 되겠냐? N극이 아래, N극이 그냥 네. 이렇게 아래로 가리켜야지. 네. 이게 땅이거든. 이게 지표야. 이게 지표. 네. 지표에 대해서 이게 수평면에 대해서 90도네. 그치?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리고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은 0도예요. 자, 그러면 자, 좌북극과 좌남극으로 가까워질수록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 네? 자, 좌북극과 좌남극으로 할수록 복각은 줄어, 커지겠지? 커져, 아, 네. 당연히 커지지. 자기 적도에서는 0도라 그랬는데 네. 좌북극과 남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이니까 네. 나침반이 수직으로 서야 돼 원래.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좌북극, 좌남극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정자극기, 역자극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배워야 돼. 네. 자, 한번 보자. 자, 요걸 정자극기라고 하자. 자, 정자극기 때는 지구를 커다란 자석이라고 할 때,
자, 북반구가 S극이에요. 그리고 남반구가 N극이거든. 네. 그리고 역자극기에서는 북반구가 N극이 되고 남반구가 S극이 돼요. 그러면 봐봐.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야 돼. 맞니?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자,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자기장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네. 이해됐어? 네.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우리가 정자극기일 때는 봐봐. 자, 정자극기일 때는 이게 지표일 때 자,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니? 들어가니? 땅으로? 아, 이게 네. 자기력선이야. 들어가죠? 네.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북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남반구에서는 봐봐. 정자극기일 때야 이 두 개는 정자극기시. 자, 남반구는 이렇게 나오잖아, 땅에서. 네. 그러니까 남반구는 이렇게 땅에서 나와요. 이게 자기력선이라고 하면 지표와 이루는 이각이 복각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니? 그리고 자기 적도에서는 어떠니? 기울지 않죠? 이게 자기 적도에서. 네. 그래서 이게 나침반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기울어진다라는 뜻이야.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 요 오른쪽은 그럼 지워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서 대륙의 이동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자,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지자기 극의 이동과 대륙 이동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맞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지자기 좌북극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자, 이 이동 경로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자기 좌북극은 좌북극은 지구상에서 한 점으로만 존재하죠? 네. 존재한다야.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 자,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서 좌북극의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르게 측정이 돼요. 자, 서로 다르게 측정된 이유가 그럼 뭐냐? 좌북극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합쳐봐. 일치시킨다는 얘기죠. 네. 일치시켰더니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좌북극의 이동 경로가
불로 나타난 원인이 뭐냐?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대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이동 방향과 북아메리카의 이동 방향은 서로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네. 알겠나? 이해 됐어 안 음, 됐어? 됐어요. 그게 그 모양이야. 자, 그런데 거기 잘 봐봐. 그림상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걸 해석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보성아. 네. 보성이는 이거를 예전에 시험 볼 때도 다 했기 때문에 자, 적도에서 잘 봐봐. 현재는 여기가 지자기 북극이에요. 자북이라고. 네. 근데 자, 현재 여기에 대륙이 A라고 하는 대륙이 있어. 알겠니? 네. 현재 대륙이 A 위치에 있을 때 자북극이 이쪽으로 측정이 돼. 여기가 자북극으로 나타나. 측정된 자북극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원래는 자북극은 여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요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북극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그러면 요 A도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에 A가 있었다는 뜻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형태로 따지는 거야. 또는 어떤 대륙이 여기 있더니 잘 봐. 이렇게 원을 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그치? 네. 자, 여기에 A가 여기에 있을 때 지금 자북극이 자, 요 위치에 있었어. 여기. 저 뒤편이지.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원래 자북극은 여기였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올려요. 네. 올린 만큼 여기서는 이렇게 내리는 거야. 내려요. 네. 그러면 이 대륙은 여기서 생성된 거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는 남반구에 있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이렇게 자북극을 평행 이동시킬 때 대륙도 함께 똑같은 각도로 평행 이동시키면 돼. 아시겠지요? 네. 네, 이게 바로 고지자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자, 거기 보면 이제 탐구 자료 해석하기 나오지요. 네. 자, 지질시대 동안에 인도 대륙이 북반구로 막 이동해가지고 있지? 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도 막 만들어지거든. 네. 그랬을 때 이 인도의 이 복각을 측정을 하는 거야. 인도 대륙의 암석들에 나타난 복각을. 알겠니? 네. 자, 그걸 측정을 했어요. 자, 한번 봐봐. 고지각이 복각이 처음에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0. 네. 마이너스 49야. 네. 그걸 위도로 환산했더니 약 남반구 30도래요. 네. 그게 7100년 전이야. 7100만 년 전. 그 다음에 50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21도로 좀 감소했지. 네. 그러면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네 이런 뜻이야.
네. 복각이 90도 양 그쪽에서 90도니까 그 양 극으로 갈수록 복각이 커지잖아. 네. 그러다가 자 천만 년 거기에서 복각이 플러스로 변했죠. 네. 그리고 현재는 복각이 36도. 그래서 위도를 보니까 약 20도 북반구로 올라와 있네. 그러면 봐봐.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자, 위도 1도당 거리가 거기에는 110km라고 나왔죠. 네. 그래, 1도당 110이니까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20도까지 50도 이동한 거잖아, 50. 최종적으로. 네. 네. 그러면 110에다가 50을 곱하면 돼. 그게 이동거리지. 네. 그리고 시간은 총 7천만 년 걸렸잖아. 네. 그걸로 나눠주면은 이동 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자,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를 쭉 계산해 보니까 어떠니 13.1, 9.1, 5.1, 4.4로 점점 이동 속도가 느려졌지. 줄어요. 네. 왜 그러냐면 부딪혔거든. 네.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혔으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 또 인도는 자, 남반구에서 만들어져서 북상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됐습니까? 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각을 이용해서 대륙이 또는 땅덩어리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었어. 알겠습니까? 보성아, 거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어?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판구조론 나오죠? 네.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판구조론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판의 경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9페이지까지. 오늘 진도 되게 빠른 거다. 네. 진도 되게 빠른 거니까 잘 외워야 돼. 자, 네. 판구조론을 이제 정립을 시킬 거예요.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각은 크고 작은 여러 개, 약 10여 개가 있어요. 판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를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에는 몇 종류가 있는지도 한번 배워볼 거야. 판은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하느냐면 지하 약 100km 정도 그리고 암석권일 때 지하 약 100km의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이 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륙판이 있어요. 거기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고쳐야 돼. 네. 대륙판은 두께가 약 35km. 네. 두껍죠? 네. 그 다음에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밀도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요거 3.0으로 나와 있죠? 네. 그거 고쳐야 돼. 2.7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 두께 약 5km예요. 그리고 여기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밀도가 얘가 3.0이야. 자, 요 두 개 판이 실제 존재하는데, 자, 해양판이 밀도가 대륙판보다 크지? 네. 그러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힌다. 그럼 누가 가라앉겠냐? 어, 뭐가 어려워?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지. 네. 그래, 네. 해양판이 당연히 가라앉지. 이런 경계를 우리가 섭입형이라고 부르잖아. 네.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만나는 곳 또는 해양판,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 섭입이 일어나요. 즉,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약권이 있어요. 이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부, 부분, 부분 용융된 액체예요. 용융된 상태야.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요. 자,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자, 얘네들 때문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 연약권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도 대류 때문에 이동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자, 그랬을 때, 요렇게 그렸을 때, 요거 판이야, 판. 100km까지. 자, 이거를, 여기는 판이 아니야. 연약권이라고 불러. 400km까지. 이게 멘틀이에요. 물론 아래도 멘틀이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암석권을 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석권.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멘틀의 최상부까지를 포함하는 게 판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를 여기서 배워버리면 끝나거든. 자, 그러면 이건 지운다. 저 그림 한 번만 그릴게요. 됐습니다. 그래.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자, 판의 경계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모든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은 해령, 해구, 변환단층으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해령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할 거야. 여기는 생성 경계, 발산 경계, 지열이 크다. 자, 지열, 열이 많이 나오는 계곡. 그래서 V자의 열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해령에서 나오는 말이야.
자, 그리고 해령이라고 하는 건 바닷속 지형이죠? 맞나? 네, 해령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석 나이 젊다.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 얇다. 그리고 이 해령에서는 자, 상승한단 말이야. 자, 상승에 의한 자, 마그마 멘틀이죠. 멘틀 상승에 의한 네, 마그마가 생겨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네, 그래. 막 멘틀이 상승하는 이게 우리가 멘틀 대류의 상승구라고 하잖아. 그치? 네, 그리고 또 해령 주변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도 있어요. 근데 이 열점에 의한 것과 이런 거 좀 특징이 달라. 그리고 여기는 천발 지진 일어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해령에서는 화산하고 천발 지진이 지각 변동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해구는 소멸 경계, 수렴 경계, 지열이 작다. 그리고 암석 나이 많다. 퇴적물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 베니오프 지진대. 그 다음 호상열도가 발달을 해요. 자 호상열도는 화산섬이야. 그러면 화산섬이라고 했으니까 해구에서는 화산활동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야, 이씨, 여기 화산섬이라고 써놨는데 없다는 말이 나오면 돼, 아, 안 돼? 아, 화산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 화산섬 아니야? 네, 그러면 해구에서는 화산활동 있어 없어? 있어요, 해령에서는 화산활동 있어 없어? 있어요. 해령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 천발지진이요. 해구에서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 천발지진이랑 신발지진이요. 천발지진하고 신발지진 같이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보존 경계라고 불러. 자, 이거 봐. 보존이니까 판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생기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해령과 해령 사이에만 존재해. 쉽게. 자,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고요. 여기선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화산 활동 있어 없어? 또 있어요. 아이 어, 진짜 없어요. 변환단층은 화산 활동 없어.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 자, 지금 선생님은 저 세 가지를 설명할 거야, 그림으로. 자, 네, 그림으로 여기 봐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자. 여기가 육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해구. 그 다음 이렇게 되면서 V자에 열곡이 있고 이렇게 해령. 자, 이게 바다야. 그런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100km. 그러면 여기는 판이지요. 여기는 판이 아니지. 네, 그래. 그런데 여기 잘 봐. 여기 밑에 여기서 가열이 되고 있어. 가열. 자, 이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자,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열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니? 올라오지? 마그마, 네, 아, 자, 뜨거워지면은 상승하잖아, 상승. 네, 그러면 여기는 판이 아니었지. 네, 근데 여긴 판이지. 네, 그러니까 무슨 경계라고 불러? 판이 생기는 경계. 그래서 생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생성 경계.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진다. 이게 발산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열을 가지고 올라왔지. 네, 그러면 바깥으로 방출하는 지열이 크죠? 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V자 모양의 계곡이 생겼어. 이렇게. 네, 이걸 열곡이라 부른단 말이야. 여기가 해령이란 말이야. 네, 자, 그리고 이제 판이 아니었던 놈이 판이 되면서 암석이 이제 막 생겼지. 네, 그럼 나이는 어리겠죠? 어려요. 네, 그래.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바닷물에 떠다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쌓이겠지. 네, 퇴적물이 얇겠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 그래서 암석 나이가 젊고요. 퇴적물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봐봐. 여기에서는 상승하잖아. 상승. 네,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 네, 그래서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해령이야. 근데 이 마그마가 요 해령 근처에서 생기면 이걸 열점이라 하거든.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곳이 해령 부분이야. 알겠어요? 네, 물론 열점이 해령 부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령 부근에서 또 열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막 판이 쪼개졌지. 이 깊이가 얕지. 네, 그때 쪼개질 때 어때? 지진이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천발 지진이야. 깊이가 얕지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해구인데 잘 봐봐. 해구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놈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판인데 여기는 판이 아니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멸되네. 소멸. 네, 그래서 우리가 소멸경계라고 부르고 자 양쪽에서 횡압력 민우님 수렴한다. 모인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동하는 동안 식지. 네, 식었으니까 지열이 어때? 작아요. 작잖아.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 또 나이도 먹죠, 암석이. 네, 그러면 암석 나이도 많겠지. 많아요. 네, 그리고 퇴적물도 아주 두껍게 쌓였겠지. 네, 이동하는 동안 그래. 그래서 암석 나이 많고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를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는 거야. 여기 45도 경사. 알겠니? 네, 자, 이 45도 경사에서는 태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드드드드드 긁으면서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이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 네, 마그마가 화산 활동을 일으키면 이 화산들이 쭉 만들어질 수 있겠지. 네, 이거는 한 점 단면이니까. 이 화산섬들이 모인 거를 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 일본 열도라고 부르죠. 네, 일본 열도를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부산, 뭐 포항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렇게. 네, 이게 일본 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진이 날 때 한번 봐봐. 자 요런 데서 지진이 나면은 약파.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는 깊어져. 이게 신발이고 이게 천발 지진이고 그래서 천발과 신발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네. 있지 우리나라를 이 그림에서 자 이렇게 잘라볼까? 우리나라 동해 여기 일본 있을 때 자 이거를 자른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 자 우리나라 동해 일본 일본 쪽에 해구 그리고 태평양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봐. 태평양 쪽에 해령에서 올라와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게 우리나라 동해 일본인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봐봐. 이게 베니오프 지진대지요. 맞니? 네. 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깊이가 깊어 얕아. 어, 이게 깊어?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서는 얕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나면 엄청나게 크게 나.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진 나도 올라오면서 약해질 거 아니야. 너무 깊으니까. 네. 신발 지진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큰 지진은 아직은 안 났잖아. 네. 자, 이게 일본의 이 해구 쪽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제 변환 단층을 설명할 거야. 자, 자, 바다 지형을 아까 그린 거를 이렇게 약간 틀어서 잘라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틀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틀어서 잘라보고, 자, 이게 바다야.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된 거지, 바닷물이 이렇게. 무슨 네. 그림인지 알겠지? 네. 이 그림에 물은 지우고. 자, 바다를 살펴보잖아. 전 세계 바다의 해령이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끊어져 있어요, 중간에. 자, 네. 어떤 식으로 끊어져 있냐면, 여기에선 해령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선 해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자, 여기도 이게 해령이고요. 이것도 해령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해령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아, 맞아? 네. 그러면 이것도 해령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져야지, 이렇게. 네. 그러면 봐봐.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위에는 왼쪽, 아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네.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자, 이 변환단층을 봐봐.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존재하고 판은 서로 스쳐 지나기만 하지. 네. 판이 서로 스쳐 지날 때 지진 나겠지. 네. 판은 100km 미만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천발 지진이 나와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이게 진앙이고 여기가 진원일 때 100km 미만일 때는 우리가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 이 깊이가 100km 이상 굉장히 깊어. 네. 그럴 때를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 변환단층에서는 판이 서로 스치면서 지진이 나는 거니까 100km 미만이겠죠? 네. 그래서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하나 넘겨봐. 8번. 8페이지. 자, 됐어요? 네. 자,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 변동대가 아주 그림으로 지도에 잘 표현이 돼 있어. 알겠니? 네. 자, 거기에서 지금 설명이 쭉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놨는데 그 설명에 나와 있는 지역을 찾아라. 안류산 해구가 어디냐? 이러면 딱 찾을 수 있냐?
아니요. 지도에서 못 찾겠어? 알로, 알류산 해구, 아, 알, 알류산. 또는 일본 해구가 어디냐,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냐, 이런 거 딱 그 지도에서 찾을 수 있냐고. 아직, 지금은 아니. 못 외우고 있죠? 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쭉 써서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안류산 해구, 해구라고 썼지? 맞죠? 네, 네, 자, 안류산 해구, 해구는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섭입형이라고 불러, 섭입형. 자, 섭입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나요. 그 다음 일본 해구. 자, 여기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 여기도 섭입형이라고 불러. 네, 자, 그리고 섭입형에서는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 네, 다음에 또 칠레 해구. 칠레 해구, 여기도 해구라고 나왔죠? 네, 해양판과 대륙판에 똑같이 수렴 경계 이렇게 써 있니? 네, 그리고 섭입형 똑같이 써 있지? 네, 자, 여기는 섭입형이라 그랬으니까 일어나는 거는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 칠레해구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무슨 산맥이지? 안데스 산맥이요?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안데스 산맥은 똑같아. 위에 설명과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인데 역시 섭입형이고요. 그 다음에 스콕산맥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나. 알겠니? 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네,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 그리고 여기는 섭입형이 아니라 충돌형이야. 그래서 점점 높이가 높아져요. 여기는 천발하고 신발만 나타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화산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화산은 안 얘기요? 일어나.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자, 마리아나 해구. 자, 마리아나 해구는 해구라고 있는데 특징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고요. 여기도 섭입형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천발, 신발, 화산 다 일어나. 그럼 마리아나 해구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가 태평양판. 그리고 요게 필리핀판. 네, 요게 유라시아판. 네, 이건 대륙판이고요. 이건 해양이고요.
이것도 해양판이에요. 자, 네. 그러면은 해양판과 해양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마리아나이고요. 네. 자, 여기도 해구예요. 이렇게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 그러면 지진은 얹어져 있는 데서 나거든. 네. 자, 저 해양판하고 해양판의 경계야. 자, 그 다음에 또, 자, 대서양, 중앙, 해령, 드디어 해령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해령에서 배운 말을 여기서 생각하면 돼. 자, 발상경제지요.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천발지진하고, 그 다음에 화산은 일어나지요. 그 다음,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아이슬란드 열곡대. 자, 여기는 열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해령이라는 것은 바닷속에 있을 때를 해령이라고 하는데, 얘는 육지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령이 육지로 드러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드러난 곳. 그래서 똑같이 발산경계고, 천발과 화산이 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게 고종경계예요. 그리고 천발만 일어나겠지. 자, 이게 거기 이제 선생님이 쭉 써놨던 거 아주 대표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인데, 자, 또 한번 보자. 자, 태평양은, 자, 여기가 해령이면은 양쪽에 해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해령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태평양 바다는 이래. 근데 있지 대서양은, 자, 여기가 해령인데 양쪽에 해구가 없어. 해구가 없어요. 알겠니? 이게 대서양의 특징이야. 자, 요 그림 정도까지 그려놓고, 자, 그러면 그 지도에서 어디가 어딘지를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봐봐. 자, 그 알류산 해구는 필리핀 판이라는 데 있지? 판 위에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거기가 알류산 해구야. 네. 그 다음에, 자, 필리핀 판에 필자 있지? 네. 왼쪽에 세 점이 만나는 곳이 있니?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거? 네. 여기가 일본 해구.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리핀판이라고 써 있잖아. 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어, 자, 필리핀판이라고 해놓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졌잖아, 오른쪽으로. 네. 네. 태평양판에 태자의 왼쪽. 네. 이 모양으로 벌어졌죠? 네. 거기 봐봐. 이거 태평양판, 필리핀판, 여기는 유라시아판. 이 그림처럼 나와 있잖아, 이 그림처럼. 네. 그래. 거기가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경계 그쪽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됐니? 그럼 안류산 해구는
알류산 해구는 위에 필리핀 판자 위에 아, 판 위에요? 판자 위에 이렇게 있지 않아? 위로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 판에서 쭉 이어져 갖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아라비아 판의 아자 아래 봐봐. 아자 아래. 아자 아래 보면은 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톡 튀어나가니? 네. 아자 아래 그림. 네네네. 거기에 삼각형 쪽 위에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밑에 네, 표시가 또 있죠. 이렇게 무슨 기단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네.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네, 자, 그 다음에 나즈카판이라고 써있니? 남아메리카판 남자 왼쪽. 네, 나즈카판의 카자 오른쪽. 네. 거기가 칠레고 안데스 산맥. 같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이라고 써있는데 북자와 카자 왼쪽에 가는 실선이 있지. 네. 거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네. 그리고 산안드레아스 단층 말고 남극판이라고 써있는 남자 왼쪽에 가는 실선이 길게 나오지. 남극판이 가는 가는 어, 실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가는 실선 길고 여기에 굵은 실선 이렇게 나오지 않아? 네. 나와요. 요게 보정 경계예요. 보정 경계요? 이게 보정 경계 변환 단층이란 말이야. 변환 네, 단층 아까 우리 배웠잖아.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코크스판 판 오른쪽, 나즈카판 나 왼쪽 굵은 네, 실선들 있지. 네. 거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 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오른쪽부터 봐봐. 네, 거기 보면은 굉장히 굵은 실선들이 쭉 있죠, 위로. 네, 거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판 오른쪽에 위쪽으로 굵은 실선들이 있죠. 북아메리카판 위쪽이요? 북아메리카 판자 오른쪽으로부터 해서 네, 쭉 위로 올라가면 굵은 실선들 네,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네,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판에서 아프리카 있니? 네, 네. 거기에 아프리카 리에 있는데 가려져 있거든. 무슨 아프리카, 말인지 알겠어? 네, 아, 아프리카판, 아프리카 이 글자에 가려져 있다고 리자 부분에. 네, 그 그림으로나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여. 네. 그 부근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여기가 어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9페이지 봐봐. 이제 대륙분포의 변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한번 읽어줄 테니까 봐봐. 거기 맨 처음에 로디니아 형성과 분리라고 나와있죠. 네,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걸 로디니아라고 불렀어. 그 로디니아 초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판게아 형성과 분리 나와있죠. 네, 고생대 말에 대륙이 또다시 하나로 합쳐져 그게 판게아야. 그리고 중생대 초에 다시 분리가 돼. 그게 판의 분리야.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해양판이 뭐 쭉 뭐 섭입하면서 칼레도니아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죠? 네. 거기 읽어보면 약 2억 7천만 년 전에 대륙이 다시 합쳐져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판게아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되고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서양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분리되었고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로키 산맥과 안데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형성됐냐면 약 1억 년 전에 1억 년 전이야. 네. 그래서 1억 년 전에 인도 대륙이 남쪽에 있었거든. 남반구. 네. 이놈이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분리되었고 그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약 3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요. 그러니까 신생대지요. 6,600만 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3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으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야. 네. 그리고 이제 미래 대륙 분포를 보니까 자 이렇게 약 2억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다시 새로운 초대륙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다가 또 다시 분리될 거다. 그러면서 대륙이 충돌해서 합쳐졌다 분리됐다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대륙 분포의 변화까지가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직은 없어요.